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0월 2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놀랄 준비하시고 방송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왜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구독자 1만 명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1년하고도 거의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사실 이것 때문에 놀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실거래 지수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현대 아이파크 특히나 충격적인 하락. 이 아이가 하락의 시작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간 실거래 지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보다 낙폭이 조금 확대되었어요. 지난주 마이너스 0.33이었던가요? 네, 확대되었고요. 전세도 마이너스 0.35. 전세는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수도권 한번 보시죠. 수도권보다 대구가 하락률이 더 적어지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락, 그 와중에 부산도 완전히 파랗게 꽁꽁 얼어가고 있습니다. 울산도 얼어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지방을 위한 대책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 온전히 이 수도권 혹은 요 규제가 풀릴랑 말랑하는 세종까지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정책 정도. 그나마 그것도 안 되겠다라. 어제 그 부산 방송에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더라. 지금 하락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오늘 금요일이죠. 소폭 증가. 근데 여기서 요 아주 미세한 선 하나 보이지만 어제는 대폭 감소, 오늘은 소폭 증가. 이게 지금 차트가 위로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로축이 굉장히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전세 물량 1927건. 지금 거의 최고치죠. 월세 물량도 거의 최고치 6579건. 전체 임대 물량 17,500건. 거의 최고치. 지금 내일 되면 최고치 갱신합니다. 사실 또 주말 동안 감사할 거고요. 이번 주는 증가폭이 많이 크지는 않은 듯한 느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량이 21건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래량은 정말 최악일 때 나타나던 거래량이었거든요. 22건. 그중에 신고가가 한 건 있기는 했어요. 일평균 거래량 25건. 지난달에는 27건. 거래량 많은 게 느껴지시죠? 800, 노란색, 여기 밑에 노란색을 보시면 828.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숫자는 아마 812나 813이나 이렇게 되겠죠. 9월 방송할 때보다 10월 방송할 때가 거래량이 더 적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표가 조금 작게 나타났네요. CG 월드 메르디앙 33평형.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신천지 하이츠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봉사원 포레스트 2022년식 아파트 4억 62제곱미터예요. 62제곱미터.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대 아이파크 오늘 가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현대 아이파크 요거 하나만 보시면요. 최고 6억 6,600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으로. 거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거의 반토막이라고 느끼지 않겠나요? 64, 24, 한 45%? 굉장히 좀 급하게 판 듯한 뭐 그런 느낌 있죠. 이게 찾아보니까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 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개거래였습니다. 그러면 뭐 어제 나온 정책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처분해야 되는 것을 2년으로 늘려준다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까?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1년 후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올해의 다음 해인 내년이 진짜 집값은 본격 하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년까지 버텼는데 버티다가 대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다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데는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충격이었어요. 이게 딱 1년도 전이에요. 1년 전도 아니네요. 올해 1월 작년 12월 그맘때 현대 아이파크 가격이 5억 초반 5억 뭐 1,000만 원인가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왔을 때 급하게 매수자를 찾는 그런 건을 봤을 때 아직 멀었어. 집값 아직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아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의 징표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오늘 놀랄 준비 단디하고 보셔야 되는 거 맞겠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오늘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가 5억 7천. 거래량도 22건밖에 안 됐고 비싼 아파트도 거래가 잘 안 되더라. 5억 이상 거래가 한 건 있었습니다. 오늘 한 건.
나머지 3억대로 쭉 떨어지죠. 10%, 20%. 유라동, 우방아, 유셀 20% 정도. 느낌도 없습니다. 이게 40% 이상, 45% 가까이 떨어지니까요. 교대역, 동서프라임, 30%, 76제곱미터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34인데 좀 충격이 크잖아요. 이런 지수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세종시가 저렇게 떨어졌지 대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종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40% 떨어지는 거 수두룩했었거든요. 일단 비싼 아파트 거래가 없어요. 3억대, 2, 3억대 거래가 즐비합니다. 제일풍경채, 더퍼스트 20% 정도 하락, 태영대시양 20% 정도 하락, 동서청기아 10%, 나머지 보합 10,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당 2차 10% 정도, 지산동 협파면선 31평형 거의 40% 가까운 하락,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으로, 죽전동 동아로즈빌 15% 정도 보합 수준의 거래, 진로 이스트타운 20% 이상, 하원 에든타운 20% 정도, 영남 네오빌 블루 이때 신고가 한 건 보이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단 말입니다. 10%, 20%, 20%. 오히려 하락률이 더 적게 적용받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가격이 싼 걸수록. 건당 거래대금 조금 올라갔나요? 네, 3억 300만원 수준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거의 계속 도토리 키재기 하는 형상으로 가고 있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3억에서 4억, 4억에서 5억 그 사이에 매력 있는 물건들이 좀 보이나 봅니다. 6억 이상 비싼 거 오늘 6억 이상 거래량 한 건도 없었죠. 이런 식인 거예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율이 4% 정도. 100건 중에서 4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자, 수송구 조금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지만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분양권 2건의 거래량이 있었고, 빌리브 프리미어 8억 6천. 요거 좀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률도 그다지 많이 세지도 않았고, 별로 의미 없다. 경남역 센트럴팰리스 마피 엄청나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그 아파트. 근데 가격은 또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5억. 전세 거래량 54건 중에 3건. 오늘 월세 거래가 43건이거든요. 요 비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전세가 적다. 전세 거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래 들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날짜 788건. 이제 거래일 하루 남았거든요. 거래일 하루 남았어요. 788건. 옆으로 이렇게 한번 숫자를 돌이켜 가보시면은 쏙 많지 않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고점 대비 오늘 얼마나 하락했는지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내놓는 대책은 모조리다. 빚을 더 내라. 더 지어야 되니까 집값 너희가 10억 이상이고 뭐시고 간에 일단 빚을 내서 더 받쳐줘라. 그래야지 옆에 분양도 하고 성공을 할 거다. 다만 분양가는 좀 높게 나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대출해 줄 거다. 이자 알아서 내라. 이런 분위기 아니던가요? 네, 대책 자체가 앞부분에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나요? 오늘은 그렇게 길어지진 않았네요. 자, 1억, 1.3억, 0.9억.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게 문제지 대출을 더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출을 내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이 전세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전세 뭐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만 풀어줘도 이 대출 액수만 이거 한정 없거든요. 정말 돈 대출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손대지 않더라. 왜? 전세가가 뭐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집을 지을 구실이 없어지잖아요. 집을 지을 구실이. 고점 대비 1.2억, 1.5억 이렇게 많은 돈을 집집마다 한 1억씩은 기본적으로 쟁여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아마 가격이 싼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평균을 잡아보더라도 집집마다 1억씩은 쟁여놔야 된다. 그 말인즉슨 한 달에 대략 한 1,500건의 전세 거래가 있으면 1,500억이 임대인에게 있던 주머니에 있던 1,500억이 임차인의 주머니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 연간 1조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 이 전세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구에만 1조라면 전국적으로는 전세 문제 이 불을 끄는데도 한 20조 20조의 돈을 있어야지 이 전세에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돈을 쓴다는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전세 사범들 잡아들인다는 이야기만 하지 뭐 하면 잡아들인다 그러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격 하단 부분까지 지금 뭐 한 60% 선의 가격이 거래가 이뤄지는 건들도 보이는데요. 그거 아니고는 다 뭐 기약할 수 없다.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봉도 가성파크들인 고점 대비 절반 정도의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선의 거래가 되는 것도 보이고요.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으로 갔다. 여기서 키 맞추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요 1차, 2차와 차이는 있지만 아까 1차가 6억 8천만원, 매매가 6억 8천만원까지 갔던 것이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 여기 4억 2천, 6억 8천, 2억 3천, 3억 8천. 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이시나요? 70%? 60%? 가격이 어느 정도, 거의 한 60% 수준까지 뭐 떨어졌다. 뭐 요렇게 요 나란히, 제가 오늘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각하고 지나갈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언급도 해드릴 텐데요. 여기 월배 2차 아이파크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거래가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평균 전세 가격은 2019년 가격보다 한참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2억 5천만 원 수준. 요 평균 거래되는 가액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0.4천만 원, 0.4억, 네, 0.4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이네요. 가격 거래량,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확실히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4억 이상의 비중은 줄어들고 10%도 무너졌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보면은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 5%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거래량 43건, 전세 거래량 54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월세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 월세 가격도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 모양새고요. 임대 거래량이 문제다. 요 계단식 거래량 하나 10월달은 아마 여기 9월달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많지 싶어요. 하지만 그 예년의 거래량에는 훨씬 못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1만 명, 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